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것을 들였어? 우리 집 문턱은 천안발을 허락한 적 없다. 들인 책임은 내가 진다. 아이야, 네 발로 들어와 증명해보거라. 살을 내는 삭풍이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다. 시어머니가 나무신 굽으로 땅을 탕탕 내리찍자 처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로 거친 멸시를 막아섰다. 아들이 받아든 처녀의 낡은 보퉁이 틈, 은실순호흰 쌍학 무늬가 언뜻 비쳤다. 냉랭한 마루에 무릎 꿇고 올린 첫 절, 닫힌 문 밖으로 바람소리만 매서웠다. 편견은 사람의 눈을 가리지만 진심은 흙먼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라면 가진 것 없는 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좋아요를 눌러 그녀의 편이 되어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따뜻한 아랫목은 언감생심이었다. 첫날 밤 며느리에게 내어준 곳은 부엌 옆, 칼바람이 숭숭 드는 장독대 구석방이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쿰쿰한 메주 냄새가 훅 끼쳐왔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퉁이를 풀었다. 옷가지 사이로 은은한 마른 쑥 향기가 퍼졌다. 그 속에서 붉은 인장 자국이 선명한 빛바랜 천 조각이 나왔다. 그녀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그것을 깊숙이 품에 감췄다. 새벽 달기 목청을 틔우기도 전인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며느리는 집신을 끌고 우물가로 나갔다. 캉캉 얼어붙은 얼음을 돌로 내려쳐 깨뜨렸다. 맨손으로 살얼음 낀 물을 퍼 올릴 때마다 손등이 붉게 터지고 살같이 벗겨져 나갔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지만 차라리 고통을 잊는 편이 나았다.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다. 찬바람보다 매서운 눈빛으로 며느리의 엉성한 비단 치마를 훑어내렸다. 비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반면 멀찍이 선 시아버지는 뒷짐을 진 채 며느리가 물동이를 이고 걷는 자세를 유심히 관찰했다. 흔들림 없이 곧은 허리와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였다. 날이 밝고 아침상을 차리는 손길이 분주했다. 밥그릇과 국그릇, 수저의 위치가 양반과 법도에 어긋남이 없이 정확했다. 시아버지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찰나 시어머니의 손이 고의로 국그릇을 쳤다. 펄펄 끓는 국그릇이 엎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며느리의 발등을 덮쳤다. 살이 익는 끔찍한 고통이 단숨에 전신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입술을 꽉 깨물어 삼켰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며느리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행주로 바닥을 닦아냈다. 일꾼은 일꾼답게 굴어라. 아직 넌 우리 식구가 아니다. 붉게 부어오른 발등 위로 말 못한 서름이 눈물 되어 뚝뚝 떨어졌다. 독이 오른 시어머니는 또 어떤 트집을 잡아 그녀를 내쫓으려 할 것인가. 장 좀 봐오너라. 시어머니가 억센 손으로 보퉁이를 떠밀었다. 그 틈새로 뱀 혓바닥 같은 대나무 빛패가 미끄러져 들어간 줄은 아무도 몰랐다. 며느리는 묵묵히 짐을 받아들고 북적이는 장터로 향했다. 시장은 북새통이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고 고함이 오갔다. 며느리가 곡식을 사려 보퉁이 매듭을 풀자 묵직한 대나무 조각이 탁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검은 먹글씨가 불길하게 번들거리는 빗패였다. 아니 저것은 노름 빗패 아닌가?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곧이어 험상궂은 채권자가 나타나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았다. 시퍼런 살기가 돌았다. 어디 숨었나 했더니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사내가 솥뚜껑 같은 손으로 며느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시장 구석 전립 뒤에 숨은 시어머니의 눈이 기대감으로 번뜩였다. 이제 곧 며느리는 바닥에 나뒹굴며 살려달라 울부짖을 것이다. 그래야 집안 망신을 핑계로 내쫓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며느리는 꼿꼿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허리를 굽혀 흙먼지 속에 나뒹구는 빗패를 집어들었다. 사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서슬퍼런 일갈이었다. 사내가 멈칫하며
품속 장부를 꺼냈다. 장부와 빗패를 대조하던 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번호는 같으나 전혀 다른 이의 이름이었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실례했소. 며느리는 흙 묻은 빗패를 들어 매듭을 가리켰다. 이 매듭은 뱃사람들이 쓰는 동심결입니다. 제 남편은 평생 분만 잡은 선비이니 이 물건의 주인일 리 없습니다. 서늘한 지적에 사내가 빗패의 뒷면을 다시 확인하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귀신 같은 눈썰미로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 사내는 씩씩거리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말 한마디로 칼날 같은 상황을 베어낸 기품에 장터가 숙연해졌다. 이 작은 승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더 자극할 것인가. 대문을 들어선 며느리가 품속에서 꼬깃해진 종이를 꺼내 공손히 받쳐들었다.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종이를 낚아챘다. 거친 손길에 종이가 비명을 지르며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시어머니는 한 줌의 종이 조각을 며느리의 면전에 세차게 흩뿌렸다. 이따위 종이 쪼가리로 날 능멸하려 드느냐. 하얀 종이 눈이 며느리의 속눈썹과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다. 모욕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며느리는 흩어진 조각을 줍는 대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바닥에 이마를 찢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 손끝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며느리는 홀로 등잔 심지를 돋우고 남편의 낡은 도포를 꺼내 들었다. 바늘귀에 실을 꿰는 손놀림이 현란했다. 바늘이 천을 드나드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허공에 은색 잔상이 남을 정도였다. 그녀는 겉으로 실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고난도의 세겹 숨김 땀으로 옷을 기워나갔다.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다. 해진 옷깃 끝 은실 무늬의 결을 따라 정교하게 덧수놓아 새 옷보다 더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하는 솜씨였다. 잠결에 사각거리는 바느질 소리를 들은 남편이 눈을 떴다. 등잔불 아래 웅크린 아내의 야윈 등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한편 사랑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그림자를 지켜보던 시아버지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일꾼의 손놀림이라기엔 지나치게 기품 있는 그림자였다. 천대받던 며느리의 진짜 실력을 시아버지가 눈치채는 것은 과연 시간 문제일까? 제삿날 아침,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치에 엽전 몇 푼과 썩어가는 배추 시래기를 툭 던졌다. 귀한 손님들이 오실 테니 격식에 맞게 상을 차려내라. 집안 망신시키면 내년 쫓겨날 줄 알거라.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과 재료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밤새 수놓은 손수건 몇 장을 꺼내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다. 잠시 후 제사상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와 윤기가 흐르는 과일들이 빈틈없이 차려졌다. 친척들이 감탄하며 입을 모았다. 올해 제수 음식은 유난히 정갈하구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대체 그 푼돈으로 어떻게 이런 상을 차렸단 말인가? 며느리의 소매 끝에서 엿보이는 붉은 바늘, 자국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며느리에게 꽂혔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를 갖추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곧장 뒷문으로 빠져나가 흙담을 넘었다. 옆집 할머니에게 사정하여 떡과 과일을 빌려 치마폭에 급히 담았다. 진흙탕을 가로질러 뛰어오느라 하얀 버선이 검게 물들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제사상 앞에 선 손길은 침착했다. 붉은 과일과 흰 떡이 오차 없이 제자리를 찾아 고였다. 상을 차리는 손끝이 어찌나 야무진지 과일의 위아래가 흐트러짐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으나 제사 중이라 소리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 며느리는 옷이 다 해져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집 아이를 보았다. 차마 지나칠 수 없었던 그녀는 아이를 불러 세웠다. 잠시만 가만히 있거라. 그녀가 품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 순식간에 아이의 누더기 옷을 기워주었다.
어찌나 손이 빠른지 실밥조차 보이지 않는 귀신 같은 솜씨였다. 아이의 어미가 나중에 옷을 보고 기겁을 했다. 이게 꿰맨 자국이냐? 아니면 새 옷이냐? 다음 날 우물가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 며느리 손에 귀신이 붙었다더군. 헌 옷을 새 것으로 만든다지? 쯧쯧, 근본 없는 것이 요상한 잡기를 부리는 개야. 사람을 도운 선행이 도리어 요물이라는 누명이 되어 돌아왔다. 이 소문이 과연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어떤 사단이 날 것인가. 마을 어귀에 붙은 관아의 방문이 삭풍에 펄럭였다. 붉은 먹글씨가 핏물처럼 흘러내릴 듯 섬뜩했다. 다가오는 대연회를 위해 급히 침선비 바느질할 사람들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수는 쌀 2가마니, 가난한 살림을 단번에 일으킬 큰돈이었다. 허나 그 옆에 적힌 경고 문구가 여인들의 발길을 얼어붙게 했다. 비단을 상하게 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곤장 10대에 처한다. 마을 안악들은 혀를 내두르며 뒷걸음질 쳤다.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엉덩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곤장 형벌을 피할 수 없었기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집안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결심한 듯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며칠 전 해진 도포 자락을 감쪽같이 기워낸 며느리의 솜씨를 기억해낸 탓이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안채를 향해 말을 꺼내려던 찰나였다. 방문이 벼락같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저게 나가서 사단이라도 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어디 감히 관아 일을 탐내느냐. 시어머니는 마루에 놓인 괴짝 뚜껑을 쾅 소리나게 닫아걸며 악을 썼다. 쇳소리가 마당을 찢을 듯 울렸다. 곤장을 맞는 것은 며느리 한 몸이지만 그 망신살은 가문 전체에 뻗칠 것이 뻔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씩씩거렸다. 겁에 질린 며느리는 부엌문 기둥을 붙잡고 몸을 떨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의 거친 손등 위로 굳은 살처럼 박힌 바느질 흔적을 응시했다. 기회를 주지 않고 어찌 옥석을 가리겠느냐 해보거라. 시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의향을 물었다. 며느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실패하면 곤장이요. 성공하면 이 지옥 같은 구박 속에서 숨 쉴 구멍이 생기는 일이었다. 그녀는 치마폭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무릎을 손으로 내리누르며 시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내 명에 못 살지. 저 요망한 것이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나.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거친 닫힘이었다. 해질 무렵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마루 위에 비단 보따리와 금실 상자가 놓였다. 포졸들이 돌아가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다. 방 안가득 붉은 광채가 쏟아져 나왔다. 눈이 시릴 만큼 매끄러운 최고급 비단이었다. 며느리가 비단 위로 손을 뻗었다. 거친 물일에 터지고 갈라진 손끝이 비단결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돌변했다. 주눅들어 눈치만 보던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다. 비단의 결을 읽고 오래 틈을 간파하는 서늘한 장인의 눈이었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며느리는 등잔심지를 돋우어 불을 밝혔다. 붉은 비단이 방바닥에 핏빛 강물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가위를 들었다. 사그락. 날선 가위가 비단을 가르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칼날 위의 승부였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으나 닦을 겨를도 없었다. 과연 그녀는 관아의 까다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고 자신을 옥죄는 운명의 빗장을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인가. 사흘 밤낮으로 방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 몰랐다. 며느리는 물 한 모금 넘기지 않고 오로지 바느질에만 매달렸다. 퀭하게 들어간 눈은 핏발이 섰고 입술은 가뭄 든 논바닥처럼 바싹 갈라졌다. 얇은 천을 뚫고 지나가는 바늘 끝이 무뎌진 손가락을 수없이 찔러댔다.
후 붉은 핏방울이 맺히면 그녀는 비단에 묻을세라 황급히 손가락을 입에 물어 피를 빨아 삼켰다.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으나 손놀림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붉은 얼룩 하나라도 튀는 순간 제 목숨은 물론 시댁의 안위까지 위태로울 터였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심술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러 헛기침을 고래고래 내지르며 마루를 쿵쿵 울려댔다. 에이구 삭신이야. 집구석이 망하려니 별꼴을 다 보겠네. 와장창 놋그릇이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며느리의 집중을 깨뜨리려는 악랄한 방해 공작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바늘귀는 춤을 췄다. 솜의 끝자락 은실로 수놓은 쌍학 2마리가 서서히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 시작했다. 그 정교함은 감히 사람이 한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눈부셨다. 새벽녘 어스름한 빛이 감돌 무렵이었다. 문살에 작은 구멍이 뚫렸다. 물을 떠다 주는 척 다가온 시어머니가 뚫린 구멍으로 방 안을 훔쳐보았다. 등잔불 아래서 번쩍이는 옷의 자태는 천하일색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것이 정녕 내 집 구석방에 처박혀 구박받던 천한 것의 솜씨란 말인가. 감탄은 곧 시커먼 질투와 위기감으로 번졌다. 며느리가 이대로 공을 세우면 집안에서의 제 입지는 좁아질 것이 뻔했다. 도끼가 바짝 오른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갔다. 아궁이의 물을 잔뜩 머금은 젖은 생나무를 쑤셔 넣고 부채질을 해댔다. 불길이 사그라들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매캐한 연기가 구들장 틈을 타고 방 안으로 새우며 들었다. 순식간에 좁은 방 안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뿌연 연기로 가득 찼다. 콜록콜록. 매운 연기가 눈을 찌르고 목을 조여왔다. 며느리는 숨이 턱턱 막히는 와중에도 비단을 품에 꼭 끌어안아 웅크린 제 몸으로 연기를 막아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앞을 가렸다. 그녀는 옷이 상할까봐 기침조차 억지로 삼키며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이 옷은 제 목숨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소서.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고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툭. 힘이 빠진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탈진한 며느리가 완성된 옷을 아기처럼 소중히 안은 채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연기 자욱한 방 안, 어둠 속에서도 금실자수만이 홀로 빛나고 있었다. 완성된 옷이 무사히 관아까지 갈 수 있을까? 날이 밝았을 때 방 안은 온통 그을음 투성이었다. 밤새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매캐한 연기가 붉은 비단옷 위로 내려앉아 옷은 마치 숯덩이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방문을 연 시어머니가 회심의 미소를 감추고 짐짓 놀란 척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불을 너무 떼서 옷을 다 태워 먹었구나. 이 귀한 것을 어쩌면 좋으냐. 며느리는 만견자실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옷을 털어냈지만 기름진 그을음은 붉은 비단 깊숙이 새우며 들어 지워지지 않았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망친 옷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옷을 품에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겉은 더러워졌어도 내 정성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을음 투성이인 옷을 그대로 보찜에 쌌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밤새 피를 말려가며 은실로 수놓은 쌍학이 순식간에 흉측한 검은 얼룩 속에 파묻혔다. 선잠에서 깬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눈앞의 참상에 숨통이 조여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문 밖까지 들린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저런, 귀한 관아 물건을 다 버렸네. 혀를 차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며느리의 가슴에 박혔다. 곧이어 관아에서 옷을 가지러 온 군졸들이 들이닥쳤다. 마당을 울리는 둔탁한 군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같았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급히 나서서 군졸들을 막아보려 했으나 재투성이가 된 옷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시어머니는 때를 만난 듯 가슴을 치며 바닥을 구르고 통곡했다. 관가 옷을 걸레로 만들었으니 곤장을 맞아도 싸다. 내 인연이 기어이 집안을 도륙낼 줄 알았다. 군졸들이 들이닥쳐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시아버지가 막아서려 했으나 며느리는 오히려 담담했다. 그녀는 검게 그을린 옷을 보란 듯이 품에 더 꽉 안았다. 놓으시오. 내 발로 갈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비록 겉은 숫덩이처럼 변했으나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쌍하기 무사함을 알기에 나올 수 있는 기백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스스로 쓸어 넘기며 군졸들을 앞장서 걸어 나갔다. 마치 개선 장군 같은 뒷모습에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잠시 멈칫했다. 소란통에 며느리가 당당히 걸어 나가는 사이 시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안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 품에 갈무리했다. 비장한 눈빛이었다. 대문 밖을 나서는 며느리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검게 얼룩진 붉은 비단옷, 남들이 보기엔 망가진 증거물이었으나 그녀에게는 승리를 위한 방패였다. 과연 그녀는 서슬퍼런 관아의 형벌 앞에서도 이 기백을 잃지 않을 것인가? 관아마당은 돗자리 장수와 취객들이 엉켜 아수라장이었다. 피리 소리가 요란하고 역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 소란스러운 한복판. 며느리가 거친 거적 위에 무릎 꿇려졌다. 그녀의 고개는 죄인처럼 숙여졌으나 등은 대나무처럼 꼿꼿했다. 침방을 관리하는 상궁이 며느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매서운 눈초리가 며느리의 전신을 훑어내렸다. 상궁이 바닥에 놓인 비단옷을 거칠게 낚아챘다. 붉은 비단 위로 검게 번진 잿가루가 흉측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상궁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녀는 얼룩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사납게 호통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나라님께 바칠 옷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구경꾼들 틈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왔다. 아이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천한 것이 실력이 없어 귀한 옷을 망쳤습니다요. 시어머니의 고자질에 군졸들이 형틀을 대령했다. 굵은 밧줄이 며느리의 가녀린 손목을 옥죄어 붉은 자국을 남겼다. 형틀에 묶이려는 찰나 며느리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외쳤다. 잠시만, 제게 마지막으로 옷을 만질 기회를 주십시오. 상궁이 코웃음을 쳤다. 감히 숫덩이를 진상하려 하고도 변명할 셈이냐. 껍질이 더러워도 알맹이는 상하지 않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상궁이 주춤하는 사이 그녀의 손이 숯검정이 된 옷의 귀퉁이를 잡았다. 찍!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그녀가 거침없이 겉감을 잡아 뜯었다. 검은 껍질이 허물처럼 벗겨지자 그 속에서 흠집 하나 없는 붉은 비단과 금실쌍하기 화려한 날개짓을 하며 드러났다. 탁한 공기마저 정화하는 듯한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관아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다. 상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겉으로는 바느질 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기이한 방식이었다. 이것은 시골 안악의 솜씨가 아니었다. 상궁이 며느리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이 무늬, 그리고 이 땀법, 도성에서 사라진 그것이 아니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근본 없는 솜씨입니다. 당장 치도곤을 내리십시오. 그러나 상궁의 눈은 며느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상궁을 똑바로 응시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기백이 서려 있었다. 스승님은 제 마음에 계십니다. 구경꾼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보냈다. 저런 뻔뻔한 년, 곤장으로 다스려라. 그러나 상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확 뒤집었다. 안감을 확인하는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겉은 제로 범벅이 되었으나 안쪽의 숨김땀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다. 제가 스며들 틈조차 주지 않은 완벽한 마감이었다. 형틀의 밧줄이 더욱 세게 조여들었다. 고통의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죽더라도 제 바느질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궁의 손이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 기술을 알아볼 유일한 증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적인가? 서슬퍼런 칼날 같은 침묵이 관아 마당을 덮쳤다. 잠깐! 거친 숨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인파를 뚫고 튀어나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은실 무늬 아래 선명한 붉은 인장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는 상궁의 면전에 천을 들이밀며 외쳤다. 이것이 아이가 가져온 혼수요. 상궁이 천 조각을 받아들고 품속에서 낡은 부의 견본 장부를 꺼내 펼쳤다. 장부 속 문양과 천 조각의 인장을 대조하는 눈동자가 커졌다.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일치하는 문양이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장인이 잃어버린 후계자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군중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상궁은 즉시 며느리에게 바늘과 비단을 쥐어주며 증명을 명했다. 묶였던 손목이 풀리자마자 며느리의 손끝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물 흐르듯 유려한 바느질이었다. 허공을 가르는 은색 실을 따라 비단 위에 생생한 쌍학 2마리가 날개를 펴고 비상했다. 이것은 흉내가 아니다. 쌍학이 주인을 찾았구나. 한 땀 한 땀 수가 놓일 때마다 구경꾼들이 탄성을 지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것은 인간의 손재주를 넘어선 예술이었다. 충격에 뒷걸음질 치던 시어머니가 돌부리에 걸려 꼴사납게 엉덩방가를 찧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보배다. 상궁은 며느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상황을 파악한 사또가 황급히 며느리에게 상석을 내어주었다. 붉은 인장이 찍힌 궁중 초빙장이 며느리의 품에 안겼다. 솜씨는 훔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세월과 혼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법입니다. 증명된 진실 앞에서 거짓된 모함은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마당에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지른 악행에 대해 어떤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광에서 내린 두둑한 포상금이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을 옥죄던 묵은 빈문서들이 화로 속에서 한 줌 재가 되어 흩어졌다. 장터에서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채권자들이 사색이 되어 대문 앞까지 기어왔다. 그들은 며느리의 낡은 치맛자락 앞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귀한 분인 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라 손짓했다. 저녁 무렵 시아버지가 일가친척을 모두 마루로 불러 모았다. 그는 지팡이로 안방의 가장 높은 자리, 상석을 가리켰다. 아가, 오늘부터 거기가 네 자리다. 평생 그 자리를 독차지했던 시어머니는 구석진 자리로 밀려나 붉어진 얼굴을 부채로 가리기 급급했다. 시아버지가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약속한 석 달 시험이 끝났으니 결과를 내놓아라.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부엌에서 갓 지은 소반을 들고 나왔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요란할 만큼 양손이 심하게 떨렸다. 좌중이 숨을 죽인 가운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젓가락으로 귀한 굴비살을 발라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얹었다. 평생 콧대 높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이며 작게 읊조렸다. 드시오, 내 생각이 짧았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담긴 것은 뒤늦은 참회와 굴복이었다. 지난날의 모진 구박이 주마등처럼 스쳤으나 며느리는 밥상을 엎지 않았다. 도리어 온화한 눈빛으로 숟가락을 들며 시어머니의 무너진 체면을 세워주었다. 어머님, 이제 국이 식겠습니다. 드시지요. 남편이 안도하며 자랑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냉랭했던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한 존중으로 바뀌었다. 담장 너머로 이를 지켜보던 이웃들이 혀를 내둘렀다. 저 집에 진짜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먼. 오후의 햇살이 며느리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거친 물일과 밤샘 바느질로 생긴 흉터가 훈장처럼 빛났다. 실력으로 얻은 권위는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깨진 그릇을 붙인들 그 금이 사라지겠는가? 이 평화는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상처 위에 덮인 얇은 막인가? 세월이 굽이쳐 흐른 뒤 장터 어귀에 쌍학 자수방이라는 아담한 간판이 내걸렸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옹기종기 모인 제자들에게 술을 놓는 법을 가르치느라 여념이 없었다.
행색이 남루한 노인이 찢어진 저고리를 들고 찾아오자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늘을 들어 새 옷처럼 기워주었다. 가게 앞을 비질하던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옷소매를 흔들며 으스댔다. 어딜 가도 이런 고운 땀은 못 보지. 우리 며느리가 만든 것이오. 뒷방 툇마루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시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며느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르레는 눈보라 속에서 나무신 굽소리에 떨던 첫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차가웠던 그날의 공기는 이제 따스한 봄바람이 되어 매화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녀의 손끝은 숱한 고생으로 굳은 살이 박혀 투박했으나 눈빛만은 깊은 강물처럼 평온했다. 그녀의 바늘은 비단뿐만 아니라 찢어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기워내고 있었다. 창가에 붉게 핀 매화가 바람에 흔들렸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진짜 귀한 것은 모진 시련 뒤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오늘의 쓰라린 인내가 부디 내일의 찬란한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한구석에 짠한 여운이 남는다면 조용히 마음을 남겨주세요.